가시기 전에 그래도 코인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경제 통이시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존 버킴이 한 거는 그냥 이른바 코인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코인. 뭐 흔히 잡코인 내지는 알트코인이라는 거를 해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 메이저가 아니고 한 거죠. 근데 코인도 발행을 하려면 이른바 백서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뭐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뭐 그래서 어떻게 가치를 유지한다라는 그 백서는 만들어야 그래도 코인 거래소에 이른바 되나요? 상장이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허접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럴듯하게 대충 만들어서 상장시키고 그 한탕 해먹고 뭐 이런 그렇죠.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경우 투자금 받고 그냥 뭐 존 버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인 코인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거는 미국에서 이미 법안이 통과돼서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와 연계되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93일 이내에 국채 그러니까 단기 국채 우리식으로 따지면 3개월물 내지는 달러를 보유하고 그걸 근거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 꽤 여러 종류가 발행되어 있죠. 뭐 테더나 맞아요. 많이 들어봤죠. USDC 그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USDC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그 두 개죠. USDT, 테더하고 USDC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사줄 수요를 만들어내겠다. 왜냐하면 코인을 발행하려면 있어야 되니까. 국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달러보다는 대부분 국채를 살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는 이자가 붙으니까. 그렇네요. 현금 쌓아두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미국 단기 국채도 연 이율이 대략 4.3% 내외거든요. 아주 높네요. 높아요. 미국 이자율이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예금 우리보다 생각하면 진짜 높네요. 1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1조의 코인을 발행해. 그러면 1조 원 어치의 국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국채가 1년에 이자가 4.3%부터. 그럼 이 발행사 입장에서 1년에 기본적으로 430억 원의 이자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훨씬 커질 거다. 뭐 앞으로 3년 이내에 한 3년 이내에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10배 이상 커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미국이 하면 사실 우리도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 편의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달러 송금을 국외 송금을 한다 그러면 2, 3일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떼요. 그거는 국가 간의 송금에 있어서는 기존의 스위프트라는 거를 이용하는데 그게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거의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그렇죠. 그걸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바로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달러 가치만큼 보존이 된다고 하니까 활용도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달러처럼 쓰는 거네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발하게 쓰는데 우리는 안 쓴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다고 할 때 그 미국이 수출하는 업체 자체가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점점 잠식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른바 통화 주권이 점점 위축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달러 쓰는. 그럴 바에야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서 하자. 이걸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BTS 뭐 블랙핑크 공연이 인천이나 서울에서 열리는데 네. 그 티켓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그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사용하는 범위가 점점. 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이제 예.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미국이 이미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사실상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통화와 같은 가치를 인정받는 일종의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여전히 발권력을 독점하면서 본원 통화를 공급하겠지만 이른바 통화 승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한번.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통화 승수라는 건 예. 본원 통화, 그러니까 M으로 표시하는 그게 한국은행이 발권을 하면 그게 막 거래를 거치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시중 통화량이라고 우리가 통계를 뽑는 M2 광의의 네. 통화 이게 본원 통화가 뭐 100원이 발행됐을 때 M2가 얼마로 늘어나느냐 요거의 관계가 통화 승수거든요. 네. 근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상 원화와 같은 공신력을 인정받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M2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더 이제 풀리는 효과가 통화 승수가 커진다. 높아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중 통화량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는 M2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늘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네. 그 최소 자본금 5억만 있어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여기저기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면 예. M2가 한국은행의 예측치 내지는 기존의 통화 승수보다 훨씬 높아져서 M2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중의 광의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떤 부작용도 생기냐?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해요. 그렇겠죠. 예. 인플레이션 예. 효과 사실상 그러니까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지금 언급을 안 하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 이게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시대를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법안도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통과도 시키는 상황이 그래서 되겠네요. 지금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기존 제도권 내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으로 좀 한정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자본금도 많이 낮추고 네. 있고 발행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염두에 두고 법안도 네. 심의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코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이런 거룩한 고민은 존버킴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긴 이건 염두에도 없어. 그냥 크게 이거 한탕하고 빠질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코인은 막아야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